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팀빌딩 역량 강화 교육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비긴메이트의 대표 정윤섭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 팀빌딩 이후 조직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7강 같은 경우에는 팀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타트업 팀빌딩의 팀의 목표 관리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조직 관리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팀은 어느새도 모르게 팀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텐데요. 이런 팀이 성장 단계에 있을 때 어떻게 대표자로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대표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스타트업에 필요한 리더십 중에서 변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통적인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맨 앞에서 팀을 이끄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팀원 중에서 누가 낙오가 되더라도 대표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팀원들이 낙오되더라도 대표는 그것까지 케어하지 못하고 일단 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불도저처럼 혹은 독불장군처럼 대표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푸시를 넣을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팀원들이 낙오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있지만 그래도 대표는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전통적인 리더십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제 팀원들을 섬기면서 팀원들과 함께 가는 그런 그림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서 독수리가 길을 뚫고 뒤에 따라오든 말든 앞으로 쭉 가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현상시킨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늑대 무리에서 가장 병들고 나약한 늑대들이 맨 앞을 가게 되고, 이 리더인 늑대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낙오자가 발생되지 않게 맨 뒤에서 그 팀을 이끌면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팀이 성장하고 팀을 이끌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서는 진짜 불도저처럼 앞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십을 펼쳐야 될 때도 있는데, 또 어떠한 경우에서는 팀원들을 다독이면서 서번트 리더십처럼 그 팀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리더십을 펼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성장함에 따라 대표자라든지 경영진,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마인드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에너지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될 때까지 뭔가 해보는 그런 느낌의 근성감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A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직접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관리자가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대신 가서 듣게 되는데요.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이라든지 멘토들이 A팀 같은 경우에는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합격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보아라, 이런 얘기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한테 와서 솔직한 심정을 대표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대표자의 근성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근성감을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A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투자 유치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B기업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는 대기업과도 경쟁하는 일도 생기고, 이제 중견기업이라든지 우리 회사 규모에서는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나 사업 같은 것도 도전할 시기가 올 때가 있는데요. 이 B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팀원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 규모에서는 이 대기업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했었던 관리자들, 그리고 대표, 그리고 경영진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되었고, 스타트업이지만 대기업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 A기업과 이 B기업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피가 왔을 텐데요. 팀원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대표님이나 경영진 그리고 조직 관리자들이 이것을 성공함에 따라서 팀에 대한 사기는 되게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팀원들과 관리자 그리고 대표자, 경영진 이런 신뢰 관계가 구축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팀원들도 그것을 따라서 우리 대표님은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솔선수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팀원들도 그걸 따라서 솔선수범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팀이 성장하다 보면은 대표자나 경영자 그리고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만 가지의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플랜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열하고 그 중에 우리가 A안이 안 됐을 때 B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만약에 B안이 안 됐을 경우에 C안을 어떻게 트라이 하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나열하고 우리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플랜들을 짜서 구체화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리스크 관리를 점점 하실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인데, 예시를 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뒤에 자금 고갈인 상태를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플랜을 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랜 A는 엑셀러레이터나 VC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는 방법이 플랜 A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플랜 B에 정부 지원 사업을 트라이 해보는 그런 플랜도 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랜 C는 대출을 받는 그런 플랜으로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플랜 D에는 우리 팀에 있는 현재 개발 인력들이 우리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외주 개발이라든지 각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플랜도 나올 수도 있죠. 이렇듯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자금난, 인력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 그리고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할지, 해외 진출은 어디 국가를 먼저 할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플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플랜들을 대표자나 경영진, 관리자들은 꾸준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리스크 관리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스스로 수십 개의 플랜들이 세워지는 그런 날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리스크 관리야 평소에도 플랜을 짜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이 성장하다 보면은 대표자 위주의 팀빌딩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경영진이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먼저 포섭하면서 팀빌딩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팀빌딩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듯 대표자, 경영진, 관리자, 팀장, 팀원, 스타트업의 구성원들 모두가 다 팀빌딩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조직이 커지다 보면은 처음에 5명 미만일 때의 비전과 10명 미만일 때의 비전, 그리고 20인 미만일 때의 비전과는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합류해서 더 큰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대표자, 경영진, 관리자, 팀장, 팀원 모든 사람들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더 큰 비전이라든지 더 큰 미션을 만들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팀원부터 대표자까지 과연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그런 의견 수렴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쌓아왔던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더 큰 비전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팀에 왔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조직도를 만들게 되게 되는데요. 이 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비즈니스 경험과 팀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직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빅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역할 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업무별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모여서 기능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점점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사업 부서를 나뉘게 됐었는데요. 플랫폼 사업 본부라든지 마케팅 사업 본부, 전략기획 본부, 교육 사업 본부, 이렇게 조직도를 점점 그리게 되고, 그 조직을 리딩할 수 있는 이사님들이나 본부장, 파트장, 리더, 이런 분들이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듯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비즈니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지고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조직도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대표님이나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조직도가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 스텝의 조직도는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겠고,
어떤 조직은 몇 명 정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생각해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조직도를 그리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조직이 구성되고 조직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더 큰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인재상 구축을 해야 되는데 비긴메이트를 예시로 들어 드릴게요. 비긴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함께 성장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 도전, 성취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것에 대한 빠른 습득력과 학습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인재들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벽이라도 어떻게든 함께 넘어보려는 의지를 가진 그런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조직도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새로운 팀원들이 대거 합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희망하는 인재상을 구축하고 이 내용들을 새롭게 합류하려고 하는 팀원들이 이런 인재상을 사전에 확인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이 성장하다 보면은 여러 조직도 생길 거고 여러 부서도 생기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되게 다양한 성격의 조직들이 구성되게 됩니다. 어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문화를 되게 지향하는 그런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조직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리자의 업무 분장과 권한 위임이 상당히 중요할 때가 오고요. 그리고 대표가 혼자서 모든 팀원들을 관리하고 인사를 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팀에 대한 구성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스타트업들이 대체적으로 인사팀을 어떤 시기에 구성하는지, 대표자로서 언제까지 인사를 총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대표 혼자서 몇 명까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5명일까요? 10명일까요? 15명일까요? 네, 정답은 10명입니다. 최대 10명까지는 한 명에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지만은 10명이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대표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라든지 인사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요.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이시는 이 이미지와 같이 5명 미만일 때는 대표자가 인사 담당자, 그리고 10명 미만일 때는 대표 혹은 여러분들의 회사에 관리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표와 관리자가 인사 담당자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25인 미만일 경우에는 대표, 이사, 부서장 혹은 본부장 이런 분들이 인사 담당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5인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전문적인 인사 담당자가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요.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경영 지원 팀이라든지 인사 담당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HR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대표를 대신해서 인사 담당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듯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대표자가 곧 인사 담당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25인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내부에 인사 담당자가 있더라도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25인이 넘어가는 시기에는 경영 지원 전문가라든지 외부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필요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비긴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 이사라든지 팀원 중에서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내부에 있어가지고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대표라든지 경영진들과 함께 언제든지 소통하고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5인부터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팀이 좀 더 단단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7강에서는 팀의 성장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8강에서는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